설명드린 내용이 11페이지 박스 내용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읽으실 때 그냥 쭉 그냥 연불하듯이 보시면 안 되고 탁탁탁 끊어서 말한다 나오면 몇 개 요소인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고 가실 게 12페이지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이 있고 3사람이 있다. 2번 3번을 묶어서 뭐라 한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적으시고 부칙은 차등을 받는다. 부칙의 이름이 3번의 둘째 줄 법인인 개업 공인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사 아닌 자이고 등록을 할 수가 없죠.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이다. 그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5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 2번에 업무 범위에서 중개업무 수행이 가능하니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나오면 중개업무를 말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는 할 수 없다. 그죠? 중개보조는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중개대상물은 밑에 박스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1번에 토지,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나머지 3가지는 밑에 박스에 영제 2조에서 1번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 나머지 2가지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낱개로 쪼개면 5가지이다. 그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고 돈을 벌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권리금은 5가지는 있다 없다. 권리금은 5가지 안에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중개대상물은 나중에 박스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나와요.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다. 출제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된다 보시면 돼. 박스의 문제입니다. 그럼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와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박스의 문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박스의 문제입니다. 박스의 문제가 난이도 조정할 때 요즘에는 박스의 문제가 15개 이렇게 나와요. 박스의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인가 하는 게 더 어렵겠죠. 다행히 기역, 니은, 디귿 3개 지문을 박스에 만들든지 많이 넣으면 4개 지문을 만들어서 기역, 니은 주어진다고. 그러면 기억이 아니다. 기억에 들어간 거 다 제끼고 이렇게 나중에 연습하셔야 돼.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게 박스 문제이고, 그러면 문제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물으니까 우리는 공부하실 때 핵심 포인트는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있다면 5가지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게 한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을 물으니까 5가지 물건이면 다 중개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울산광역시청사는 중개할 수 있겠나요? 울산광역 시청사 있을 거 아니에요. 국유재산 안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단체 소유인 공유재산 안 된다고. 개인 것이 아니면. 그래서 문제를 정리하시는 방법은 중개대상물 범위가 있는데 5가지. 방금 전에 봤죠? 민법 시간에 99조 하면 부동산 개념을 민법 99조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되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그럼 중개대상물은 총 몇 가지인데? 5가지인데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 정착물 요구한 민법상 부동산이다. 그럼 민법상 부동산 개념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범위하고 뭐가 더 넓다? 중개대상물 범위가 더 넓다. 밑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가 중개대상물이니까.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이걸 묻기 때문에 이 요건을 따지는 게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할 때는 몇 가지에는 해당할 것? 5가지는 해당해야 최소한 중개대상물이다 하겠죠. 그럼 5가지 물건에 대하여 중개대상이다, 중개하였다 하려면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하려면 무슨 동 몇 번지라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그 토지를 매매 중개한단 말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한단 말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특정이 되어 있어야 중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5가지에 대하여 두 번째는 특정이 되어 있어야만 중개 대상이다. 그럼 누구 소유이어야 되는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안 되는가? 개인 소유이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면 뭘 알선하는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처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면 알선이 성립되려면 앞에 계약이 가능해야 알선한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 지역 전세권 설정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이고 그러면 5가지이고 특정되어 있고 개인 소유이고 계약이 가능하면 다 중개 대상인가? 부동산 정여도 계약입니다. 정여. 전체 정여 계약 내고 해봤자 기억이 안 나나? 일부러 집어서 하는 이유가 기억하라는 거야 지금. 이름을 까먹었다. 보규. 이름이 돈을 들인 이름인데 그죠? 보규. 보규라고 여기 저기 뭐 식당이 뭐 규자 들어간 식당이 있던데 여기 옛날 합격자 모임할 때 오니까 어쨌든 보규 내하고 보기 내하고 정여 계약한다면 삼산동 100번지 상가 줄게 정여자 주는 사람 정여자가 주겠다는 정여서 표시하면 정여 받는 사람 수정자라고 해. 뭐라고 하면 돼? 땡큐 하면 끝이야. 그럼 얼마 준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무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은 우리가 중개할 일이 있나 없나요? 그래서 소장님이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계속 물건 내는 손님한테 계속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님이 계약을 너무 하고 싶은데 가격을 500만 원 좀 낮춰주시라고. 가격을 계속 맞춰주는 작업이 중개의 핵심입니다. 가격이 합의 안 되면 계약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 대상인 계약은 민법에서 배우신 대로 매매 대금을 주고 소유권 가져오는 것처럼 대가 지급이 있는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에 의해만 중개 대상이다. 이 5가지. 1번 뭐 몇 가지 해당할 것? 5가지. 2번 뭐 특정될 것. 3. 누구일 것? 개인 소유. 뭐가 가능하고? 거래 계약이 가능하고 그 거래 계약은 유상 쌍무 계약일 것. 그러면 위에 5가지 요건을 갖추면 중개 대상인데 중개 대상이 아닌 것 하면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하면 5가지 물건이 아니면 중개 대상이다. 밑에 그 시험 잘 나오는 게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다. 올해 시험 나온 게 이거예요. 피담보 채권. 금전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니까 금전 채권 이렇게 나오다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하죠. 토지에 대하여 건저당권 설정 계약은 중개 대상이겠나요? 아니겠나요? 토지 중개 대상물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중개 대상이죠. 설정 계약은 중개 대상이다. 그런데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 썼죠? 대출 받아야 되겠네. 대출 받았잖아요. 등기부에 뭐가 올라가는가? 이 부동산 토지를 담보로 잡고 그걸 피담보로 해. 빌려선 돈이 있다 없다? 채권은 중개 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빌려선 돈을 말하니까 금전 채권을 말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변형해서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한 건저당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 계약은 중개 대상이다. 설정 계약한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에 잡혀있는 뭐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빌려 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말이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변형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된 물건이어야지 특정이 안 되면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대토권, 분양 예정자 여기하고 이거하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 여기 보시라고요. 청약 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기회가 온다? 오겠죠? 청약 통장 있어요? 있다 그랬나? 많이 보내왔나 지금? 1000만 원짜리 만들어놔야지. 어쨌든 청약 예금 증서를 가지고 있다. 주택법에서 나중에 공법 시간에 주택법 시간에 배웁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를 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통장, 입주자 저축 증서입니다. 청약 통장은 거래가 되던가요? 이 거래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통장 가지고 있는데 거래가 허용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순위 1000만 원짜리 통장이 있다. 이걸 거래하게 되면 1000만 원에다가 피해를 계속 붙일 거 아니야. 그죠? 거래해주서가 물러내진다는 거예요. 통장 단계에서는 아직 동호수가 특정되었어요? 안 됐으니까 일체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 대상이 아닌데. 무슨 아파트 좋아합니까? 아파트 브랜드. 생각이 많이 없다. 묻지 마라. 아이파크. 여기는 현대파다. 현대다 무조건 울산은.
그 통계가 30대는 뭐 자이 아파트 좋아하고 선호도 조사해 보니까 50대 이후는 삼성 아파트 좋아. 이거 삼성 아파트는 많이 안 보이더만요. 못 들어온다 여기는 삼성은. 울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롯데하고 있죠. 아이파크. 아이파크 현대건설입니까? 현대산업개발입니까? 아이파크가. 현대다 어쨌든. 동호수 추첨하겠습니다. 기일이 잡히면 1순위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겠죠. 당첨이 되었어.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 101동 1501호 당첨되었어요. 동호수는 특정되었나요? 안 됐나요?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특정되었죠. 내 겁니까? 아직까지 내 거야 아니다.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 당첨받고 현장 나가보니까 앞에 조망권도 괜찮고 25층 아파트인데 15층이다. 마음에 들면 현대건설하고 뭐하고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 나한테 파십시오. 강아지 분양합니다. 동물병원에. 동물병원 정하면 강아지 분양하면 돼 있죠. 분양이 뭐예요? 판단 말이지. 나한테 파십시오. 분양계약입니다.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입니다. 그러면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매매계약인 분양계약하면 이때 취득한 권리를 분양권이라 한다. 그러니까 분양권이란 단어 앞에는 통장 가진 사람이 초청비를 신청해서 당첨되고 분양계약까지 체결되면 그때 앞으로 아파트가 완성되면 내가 여기 입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분양권이란 말은 특정 동호수가 있다 없다. 동호수가 지정되었고 분양계약까지 체결되었다면 아파트는 공사하고 있죠 지금. 완성되기 전이어도 아파트 분양권은 팔던가요? 못 팔던가요? 분양권은 팔아먹는다고. 물론 나중에 주택법 배우시면 투기과열지구에 묶여있으면 못 팔지만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매매 가능해요.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 단계는 동호수가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분양 예정자라고 합니다. 예정자는 분양계약이 아직까지 없다. 동호수 특정되지 않은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것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 대토권도 시험 잘 나오는데 보시라고. 여기가 철거 예정지역이다.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철거 예정지니까 철거되겠죠. 앞으로 철거되면 철거되니까 이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철거하는 대신에 철거자 이 주민한테 집을 지을 토지는 줘야 되겠네. 아직 지금 철거되었어요? 안 됐어요? 앞으로 철거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 집을 지을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만 주겠다 했다. 몇 번지 토지라고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대토권은 특정된 바가 없으니까. 예정자는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만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뭐라 하고? 분양권이라 부르고 완성되기 전이지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개 대상이지만 예정자는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 소유가 아니면 국유재산 채굴되지 아니할 밑자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국가만이 채굴 취득권을 가져요. 개인 땅, 갑 소유 토지 밑에 지하에 묻혀 있지만 광업법인 법에 정한 광물은 누구만이? 국가만이 채굴 취득권을 가져요. 국유재산이다. 토지 중에서 주인이 없는 토지도 있다. 나중에 원장님이 가르치는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이 나오면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하면 여기 삼산동 100번지 토지 대장을 보니까 삼산동 100번지 면적 100제곱 지목이 돼 표시사항은 등록되어 있는 대장에 소유자란이 비어있다. 그럼 행정기관장이 여기 무슨 구예요? 남구청에 신청을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삼산동 100번지 토지 대장 열어보면 소유자란이 비어있다. 국가 소유로 등록해달라고. 국유재산이 된다. 주인이 없는 것은 누구 거다? 국가.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지. 계약을 알선한다는 중개 개념이 있지. 상속은 계약이다. 경매는 나중에 민법 시간에 187조라 배웁니다. 법률 규정,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다. 부모님만 사망하시면 피상속인 사망하시면 자동적으로 누구 개입 필요 없이 상속인의 소유권 넘어가죠. 법원 경매는 계약입니까? 소유자서 관계없이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 경매 신청하면 집행법원, 경매법원에서 입찰 붙이고 낙찰자 나오고 대금 내고 가져가라. 이것이 경매거든요. 경매나 상속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란 영역이 있어야 알선 개념이 들어가서 중개가 가능하지. 계약이 없는 상속이나 경매는 중개 대상이 아니고 계약은 계약인데 대가 지급이 없는 어떤 계약?
증여계약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줄이면 이렇게 한 개씩 따져서 공부를 하시다가 줄이면 특정된 5가지 일것 이게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이 가능하단 말은 누구 소유이고 개인 소유이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단 말은 유상 쌍무 계약이야. 매매 계약은 이 3가지 다 포함한다. 특정된 5가지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면 중개 대상이다. 상속이나 경매는 중개 대상이 아니고 증여는 중개 대상이 아니면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부동산, 낙찰받은 부동산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상속이나 경매나 증여 자체는 개입될 수가 없지만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받은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니까 요렇게 구분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시험 과목은 중개 대상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1차 목적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다. 공인중개사 된 다음에 그 자격증을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되든지 소속이 되어서 중개업을 할 때 써먹겠단 말 아니에요? 그 민법 전체 조문 1118개 전체 조문을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니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만 싹 뽑아내는 게 우리 민법 교재예요. 그럼 우리 민법을 배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중개할 때 민법을 배우신 그 내용 가지고 중개하라 그 말입니다. 결론 2. 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중에 보시고 결론은 밑에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하면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득실 변경은 중개 대상이다. 그렇게 툭 쳐놓고 암기를 다 하실 필요가 없이 민법 책에 있는 내용은 중개 대상이다 해놓고 예외가 있다. 점유권은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점유권은. 점유는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내 집의 상태, 내 주문이 들어가면 무조건 점유권이야. 책상은 지금 각자 점유하고 계시죠? 점유권을 가진다. 누구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물건 가시면 지상권 할 때 지상권의 유사 물건에서 배웁니다. 우리 시험에 올해 2문제 나왔다. 조상묘를 타인 토지에 조상묘를 설치해서 조상묘를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야.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상 권리는 아니에요. 판례에서 판례 이론이야. 조상묘를 모실 수 있는 권리는. 매매가 가능하겠어요? 조상묘를 모실 수 있는 권리는 매매가 안 돼.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이죠.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다 계약이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이 된대. 법정지상권, 유치권도 양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민법 책에 있는 내용은 중개 대상이다 해놓고 점유권 빼고 분묘기지권 빼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민법상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최근 시험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신축 건물인데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현수막 붙여놓죠. 크게. 본 건물은 공사대금 채권 관계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게 유치권 점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지만 현수막이 펄럭펄럭 날리지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법에서 각종 용도지역을 배우신다고. 유종원 선생님이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배우신다고. 그럼 그 개인 토지인데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은 매매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니고 네 토지인데 국토는 좁고 효율적 이용이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토지지만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건축물을 마음대로 건축하지 마라. 형질 변경하지 마라. 이용에 제한을 가는 것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지하는 임야 매매할 수 있다 없다? 개발이 제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어떤 종류의 용도지역, 지구구역 명칭을 써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중개 대상입니다. 잘 나오겠죠? 예외가 있다. 공법시 나중에 배우시면 투기과열지구로 배우신다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서 배우시는데 방금 전에 분양권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 분양권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 분양 계약하면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 등기하고 입주할 때까지 매매가 안 돼요. 3년, 5년 이렇게 7년, 10년 매매가 금지된다고. 매매가 안 되니까 그건 예외로 중개 대상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 매매가 금지되지 않은 그냥 아파트 분양권 나면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중개 대상. 공시법에서 배우신 등기법에서 등기는 왜 합니까? 공시하겠단 말은 야 매매할 때 등기부 보고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매매하고자는 등기 보니까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이 잡혀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야 위험하니까 알고 해라.
경고의 의미로 공시할 뿐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등기가 들어와 있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배우시면 지목이라고 토지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28개 붙여놨어요. 전답 과수원 들어보셨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토지 이름을 붙여놓았다 세금 매기기 쉽게 하려고. 그죠? 전답 과수원보다는 대가 더 세금이 더 비싸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지목이 등록되어 있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근 시험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매매할 수 있다 없다? 툭 치면 민법, 공법, 공시법 내용은 중개대상이다 해놓고 점유권, 법률기준권 빼고 토기과열지구 빼고 이렇게 하시면 돼. 수십 개 되는 내용을 다 암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 과목에서 배우신 내용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중개대상이니까요. 앞으로 실무에 나가서 선물 내용이다. 아시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박스의 문제죠. 여러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겁니다. 일단 방금 보셨듯이 피담보채권은 중개 대상이다. 동호소가 특정되어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되죠. 분양 예정자는 안 되고.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걸 권리금이라 합니다.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이라고 실무에 씁니다. 무슨 집긴 좋아하노? 옛날 통닭. 맛있죠? 네. 봤었다. 울산 통닭이라고 울통이 여기 있습니까? 울통은 양산에서 유명하더만요. 울통. 울산 통닭집을 10년 동안 했어요, 만약에. 힘들다. 돈은 좀 벌었는데. 건물도 한 두 채 사놨고. 힘들다, 이제. 손마디가 지금 류마티즘 걸려가지고 마디마디가 지금 불룩불룩 하다 지금. 부동산에 치킨 호프집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내놔요. 본인 건물이에요. 그러면 치킨 호프집 할 사람을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그러면 이미 이게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치킨 호프집을 빈 상가에 치킨 호프집을 차리려면 시설 다 해야 되잖아요. 맥주 잔도 갖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해놓고 사업해왔죠. 시설 비품이 다 갖추고 있죠. 그게 시설 권리금이야. 들어온 사람이 권리금 낸다고. 점포 위치가 대로변에 있다. 사람이 유동인구 많은 점포 위치가 이점이 있다 없다. 대로변에 있으면 저 구석에 있는 것보다 이미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래처 고객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게 권리금이에요. 영업 권리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영업시설, 영업비품 이렇게 나오면 아 권리금 표현이고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압류,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산에 지금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사람이 힘을 써서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착물이요. 정착물이니까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게 정착물이면 그것도 부동산이에요. 근데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톱질했다. 그 말 아니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옮길 거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야. 무거울 뿐이지. 동산이에요. 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부요. 가압류된 공장, 압류, 가압류, 가등기된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도 매매할 수 있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은 왜 안 된다고요?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죠. 변형해서 부동산에 대하여 건저당권 설정 계약은 중개 대상이지만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은 금전 빌려선 돈이 얼마입니까? 금전 채권 관계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정되어 있다.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매매할 수 있다. 중개대상이다. 그죠? 분양 예정자는 동호수가 특정되었습니까? 아니니까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명임 방법을 갖췄다. 또는 임목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임목은 수목의 집단인데 수목의 집단 중에서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뭐라 하는가? 임목이라 해요. 등기부가 있는 수목의 집단을 뭐라 하는가? 임목이라 한다. 임목. 이건 중개대상이다. 등기는 아니지만 명인 방법만 갖춰도 공시가 되었으니까 어쨌든 수목의 집단 앞에 뭘 갖췄다? 명인 방법 갖췄다. 보존 등기했다 하면 중개대상이지만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 아니니까 중개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개대상으로 해당하는 것은 몇 개? 니은하고 비역, 가압류된 토지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세 가지다. 그 정답은 4번이다. 그죠? 뭐 교재는 중개대상물 교재는 거기 15페이지 맨 위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있나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에서 니은 체크해 보시고 니은 장래의 건축물 괄호에 뭐? 분양권은 특정이 되었다. 뒤에 아파트 특정 키워드가 특정이에요. 특정 동그라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 위에다가 같은 말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을 피분양자라 하거나 수분양자라 한다. 뭐에 대하여?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받은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말 뒤에 특정 아파트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뭘 말하고? 분양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씁니다. 특정 동호수 아파트에 대해 이게 키워드이고 분양권을 표현할 때 수분양자가 선정된 집이 해도 분양권, 특정 동호수 피분양자 선정도 분양권,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것도 뭐이고? 분양권이요. 키워드는 뭐다? 특정 나오고 뒤에 세 마디 나오면 다 분양권을 표현하는 것이고 완성되기 전이지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중개대상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서 니은 있나요? 니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입다 밑줄 하시고 밑에 양가로 3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다. 임목 개념적인 하시면 돼. 임목은 첫째 줄 수목의 집단으로서 둘째 줄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수목 입단을 말한다. 임목. 임목도 등기부가 있다 없다?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대상이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4번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1번의 끝에 기업재산으로서 구성되는 1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뭐 했다?